인생 공부! 예, 여러분 눈치채셨죠? 오늘도 저 혼자 녹음을 합니다. 저희가 녹음실이 오늘 세팅이 된 줄 알고 사무실에 가서 우리 옹이사랑 제가 같이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세팅이 안 됐습니다. 녹음은 되는데 약간 잡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문가를 불러서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송은 쉴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도 저희 집 붙박이장에 들어와서 고퀄리티 음질을 보장하기 위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녹음 전에 붙박이장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안도 시원하게 한 다음에 에어컨을 끄고 지금 다시 붙박이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낫네요. 아무튼 다음 주에 녹음실이 세팅이 되면은 고 작가님과 옹이사와 제가 함께하는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저희는 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각자지만 따로따로라도 계속 꾸준히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인생의 두 번째 찬스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기회. 인생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기회보다 중요한 게 두 번째 기회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뭐 거의 99%가 첫 번째 실패를 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경쟁이고 상대평가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도 상대방이 더 노력을 많이 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어떤 거를 주제로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제가 이 체인지 그라운드, 채용을 갖고 제가 좀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체인지 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재미도 있지만 교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체인지 그라운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채용에.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채용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채용을 제가 오랫동안 되게 지원서를 검토를 했어요. 제가 진짜 모든 지원자의 서류를 진짜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서류 조건이 그거였죠. 자기소개서, 형식 없는 자기소개서와 두 번째가 독후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다 검토를 하고 좀 괜찮은 거는 제가 옹이사한테도 보내고 저희 PD님들한테도 보내고 해서 이제 같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두 명을 뽑았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 블로그에는 한 명을 뽑았다고 썼는데, 이제 제가 서류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PD분 한 분이 사실 또 취약계층이세요. 저희는 항상 이제 취약계층을 먼저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증명을 하여서 저희가 이제 좀 사회적 아주 이제 조금이지만 이제 좀 보조금을 뭐 전액은 못 받고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그 PD님 한 분이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셨고 요번에 새롭게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 더 뽑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근데 요번에 뽑힌 친구가 상당히 능력자 친구예요. 뭐 사실 다른 분들이랑 뭐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그 능력치가 너무 뛰어나서 뭐 압도적인 뭐 만장일치로 이 친구가 뽑혔거든요. 이 친구는 사실 경력이 엄청 뛰어나고 그 뭐 마인드도 뛰어나고 뭐 독후감 뭐 자기소개서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뭐 저희가 이제 2차 인터뷰도 저희 PD님들이랑도 뭐 만나서 얘기하고 다 했는데 뭐 만장일치로 뽑혔습니다. 그런 친구가 뽑혔는데, 그런 친구가 뽑히다 보니까 저희가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조금 돈을 더 연봉을 조금 더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명 TO가 조금 힘들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또 뽑고 싶은 풀 마지막 최종 면접에 올라온 최종 후보에 올라온 5분이 있었는데 조금 부족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무리를 해서 뽑기에는 조금 다들 조금 뭐 어떤 부분에서 다 부족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얻어내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저희가 이제 PD님들이랑 우리 옹이사한테 만장일치 얻어내지 못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 진짜 다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이메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뽑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이름까지 다 제가 직접 쳐가면서 다 각각의 모든 분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메일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답장을 받은 비율을 보니까 한 15% 정도 받은 것 같더라고. 15% 정도. 이제 그래도 이제 채용에 지원해서 기뻤었다. 뭐 이렇게 꼼꼼히 검토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뭐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메일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저한테 답장 메일을 보낸 친구들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특이한 점이 제가 그 최종 후보로 생각했던 친구 중에 4명은 다 답장 이메일을 보냈어요. 진짜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솔직히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성이랑. 그냥 이 친구들은 역시 실력도 됐었지만 태도도 충분히 뽑힐 만큼 좋았던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이제 독후감에 다 묻어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한 분을 추가로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냐?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저희는 일단은 취약계층을 무조건 뽑는 게 우선순위인데 일단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일단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똑같은 동등 실력자가 후보에 올랐을 때 저희는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당연히 취약계층한테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근데 요번에 뽑힌 우리 새로운 PD님은 실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분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최종 후보 5명 중에 올라간 분 중에 취약계층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그 경제적 취약계층이라 보다는 경력 단절 여성. 제가 그래서 이분의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제목이 전부 다 합니다. 예, 전부 다 합니다. 이분의 이제 특징이 뭐가 있었냐?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무려 세 아이의 엄마. 저는 한 명만 키워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근데 세 아이의 엄마. 저는 2명 키우는 분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3명 이상 키우는 분은 다 존경합니다. 경외감을 갖습니다. 제가 이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자기소개서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갔다. 걸어서 20분의 거리가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서 갔는데 아기와 함께 가니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렸었던 것 같다. 아기가 하도 울어서 한 손으로 유모차를 밀고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언덕길 올라가면서 나도 울고만 싶었던 그 길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이윤구 대표한테 읽어줬었어요. 이거를 읽어주고 제가 막 진짜 미친 듯이 울었어요. 막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서 너무 가여워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드릴게요. 7년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영상학과 졸업 후 방송국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던 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덜컥 임신을 했다. PD는 안 그래도 인기 직종이라 사랑이 넘쳐났다. 그 와중에 배부른 임산부에게 합격을 줄리는 만무했다. 출산을 하면 나의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날 것 같았다. 출산 전에 나는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우리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운 증후군인 내 남동생의 꿈과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편견을 깨보고 싶었던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우연찮게 동생이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이 계기로 우연찮게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그것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었고, 이렇게 완성한 다큐멘터리는 여러 소규모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상영되었고, 어떤 방송사의 프로그램의 영상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아 500만 원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대로 평범한 주부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밤까지 나는 내 명함을 만들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단 사업자 등록을 했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지인의 소개로 하나 두 개씩 시작한 일로 고객이 생겼고 또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 정기적이지 않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일정한 일감도 구했다. 결혼 후 7년 뒤 나는 이제 새 남자의 아이 엄마가 되었고 큰 아이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다. 엄마이고 주부이지만 또한 개인 사업자이자 프리랜서 PD로 일하고 있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결혼하기 좋은 서울이라는 UCC 다둥이 가족이라는 영상을 지원해서 최우상을 받기도 했다. 이분도 진짜 상당히 실력자세요.
육아와 살림은 바쁘지만 일은 육아로 지친 나에게 탈출가 되어준다. 영상을 편집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갈 줄 모른다.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자존감도 높아진다. 새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잘할 수 있을지 도전이 되지만 완성하고 나면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외롭고 심심하다. 늘 만나서 이야기할 동료와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 마침 인생공부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지인이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고영성 작가와 신영준 박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터라 낯설지는 않았다. 구인 광고는 확인하고 팟캐스트 영도공을 찾아 들었다. 특히 292의 작은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편에서 체인지 그라운드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면 알수록 이거는 내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겐 너무 완벽했다. 재택근무, 훌륭한 멘토, 멋진 동료, 내 역할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다. 무엇보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동기부여와 자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최저시급만 받아도 좋다.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솔직히 포트폴리오도 다 보내주셨고 실력자인 건 알았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저는 냉혹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자기소개서지만 내가 체인지 그라운드에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라는 설명이 되게 부족하세요. 자기 이야기만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 회사는 봉사활동 단체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체인지 그라운드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이야기를 하셔야죠. 체인지 그라운드 뭐뭐뭐를 살펴봤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읽은 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제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슬픈 얘기고 힘든 얘기지만 당연히 이분이 이제 저는 취약계층으로 불려와서 당연히 어드밴티지를 주지만 서류 면접상으로는 절대 이분이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후감은 책은 훌륭했어요. 일단은 완벽한 공부법, 명저죠. 완벽한 공부법을 하나 쓰셨고 두 번째 생각의 탄생. 아주 훌륭한 책을 내셨어요. 근데 독후감도 좀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실력이 출중해도 서류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제가 진짜 뽑고 싶었던 5명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일단은 새아이의 엄마인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임산부라는 이유로 취업을 못한다는 게 그 기회조차 못 얻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 나라가 이게 그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고 작가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웅이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과 웅이사가 고 작가님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고문 같은 역할이거든요. 이 친구는 뽑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그 사실은 팩트는 말하고 서류 면접은 떨어졌다. 이런 이로 부족해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뽑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의 철학 아니냐.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세상을 바꾸는 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도 못 바꿔주면서 무슨 개뿔 세상을 바꾸겠냐. 그러니까 이용구 대표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협점을 찾았죠. 타협점. 풀타임으로는 이제 못 고용해드리고, 왜냐면 저희가 돈이 없어요. 정직원이지만 파트타임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거죠. 급여도 이제 주 20시간에 해당하는 것만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정하고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얘기를 막 못 하시겠대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여유가 생기면은 만약에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면은 나중에 풀타임으로 전환을 시켜드리겠다. 근데 파트타임이지만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완전 정규직이에요. 저희가 뭐 4대 보험도 다 내드리고 뭐 나중에 상여금도 똑같이 받고 다 똑같습니다. 정규직이랑. 왜냐면 여러분 뭐 이제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비정규직은 뭐 상여금도 못 받고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을 왜 저희가 세컨 찬스를 드렸냐? 이분은 이제 단순히 여러분 뭐 새아이의 엄마 뭐 그것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은 저희한테 제가 이제 못 뽑아드려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이메일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 이메일을 읽어드릴게요. 신영준 박사님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김주현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프리랜서라고 하면 혹시 기억이 나실지요? 예, 물론 기억하죠. 페이스북 글을 보고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셨고 과정과 결과까지 이렇게 성심성의껏 피드백을 주시다니요. 특히 지원 결과 통지 메일에서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보고 굉장히 세심하게 느꼈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일단 자기소나 독후감이 있어서 좀 더 신경 쓰지 못해서 낸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째 기회를 살리신 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성적 사고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아셨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솔직히 저는 약간 오만했나 봅니다. 공고를 보고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서류에서 떨어지다니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김칫국을 너무 먼저 마셔서 면접에 가서 영어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어필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원을 하면서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귀한 자리를 뺏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과 아이들 셋을 키우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체인지 그라운드 일하면 일을 집중하다가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진짜 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려심도 있고 메타인지도 높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저한테 답장 메일이 이분한테 두 번째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여러분한테 제가 또 온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때요? 85%의 분들은 아유 내가 떨어졌구나 이 젠장 그러고 답장 이메일도 없는 거예요. 뭐 안 보내셔도 전 상관없어요 사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답장 메일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다른 곳에 지금 취업을 거의 성공시켜드릴 것 같아요. 알선 중이에요. 왜? 그분도 능력이 너무 출중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뽑아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그분이 맞을 것 같은 직장에 지금 소개를 알아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항상 세컨 찬스 갑니다. 언제? 반성적 사고를 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이 여러분 마음만으로 뽑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를 뽑으면서 이분을 뽑으면서 이제 우리 웅이사한테 말한 게 있어요. 일단은 좀 이분을 뽑으면 저희한테 회사에 경제적으로 데미지가 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나는 이분이 와서 잘할 거라고 확신을 한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와서 잘 못해서 밥값을 못하면은 내가 내 사비로 이분 월급을 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웅이사한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특히 여러 취약계층이 있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되고 소중한 그러니까 그 소중한 능력을 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인재를 잃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은 출산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그러니까 뭐랄까 정책을 짜는 장관급 공무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출산율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이건 엄청난 나중에 위기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이걸로 의식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거의 대부분이 신경 안 쓰는데 뭐 정책이나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배려를 하지 않고 의식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는 조금 느리고 힘들게 갈 수는 있지만 우리 김 PD님을 기쁜 마음으로 아직은 파트타임이지만 두 번째 요번에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여러분한테 두 번째 기회는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제가 뭘 하기를 원하냐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맥락적 사고를 하자. 반성적 사고를 하자. 우리가 일에 실패했으면 왜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보자. 저는 여러분도 꼭 반성적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반성적 사고를 하신다면은 그리고 꾸준하신다면 여러분한테 반드시 기회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체인지 그라운드 그 다음에 로크비니어는
뭐 조금 저희가 돈을 덜 벌더라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에 그 힘이 미약하지만 끝까지 힘을 보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심 잃지 않고 이 철학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게 행복하기는이라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조금 느리지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꼭 반드시 성공을 할 겁니다. 최고의 기업이 될 거고 최고의 복지를 제공할 거고 정말 누구나 정말 들어오고 싶은 회사 정말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꿈꾸는 회사를 만드는데 저는 진짜 목숨을 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공부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를 응원해주면서 저희 앞으로 계속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는 인생공부 그리고 체인지 그라운드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출판사 로크미디어 그렇게 뭐 저는 이제 3개나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표로서 3개를 대표로서 저희가 이 집단이 진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응원 많이 해주고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는 없죠. 오늘 고 작가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